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놀라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그 비상계엄의 무산 때문에 내란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대통령이 21세기에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을 대통령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까지 이르게 됐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추론을 하고 취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바로 미쳐버린 거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모두 다 침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현직 정치인들이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나온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대열에 안철수나 오세훈 씨, 유정복 씨, 김태흠 씨, 김영한 씨,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찬성 외치고 나선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선거가 여러분들 10여 년 정도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정상적인 그런 법적 절차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윤 대통령이 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노예가 되고 국가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광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딱하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주산을 튕겨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탄핵 찬성으로, 어떤 사람은 친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권력이란 것이 아무리 여러분들 좋고 이익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까지 여러분들 권력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안철수 씨는 잘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오세훈 씨는 안철수 씨보다 더 본인에게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정치적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10,000명도 더해 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0,000명도 더해 줄 수가 있고, 기분 좋으면 30,000명도 더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선거가 지금 대한민국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태학 씨, 김용빈 씨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뭡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좋으면 10,000표 더해주고, 기분 더 좋으면 20,000표 더해주고, 기분이 더 좋으면 30,000표 정도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2024년만이 아니고 권순일과 조혜주가 여러분들 선관위를 맡았던 2020년 4.15 총선도 그렇게 여러분들 10,000표, 20,000표를 마음대로 선관위 마음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해줬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도 노정희와 김세안이 여러분들 선관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을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들어드리는 사례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오든지 간에 노태학과 김용빈이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항운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은근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갑,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은근 씨가 나왔습니다. 이은근 씨가 두 번 선거 모두 다 승리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전 중구에서 2020년에도 황운하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주고 2024년에도 박용갑 후보와 함께 더해줍니다. 몇 표씩 더해줬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유령 사전투표지 수는 12,678표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선관위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13,609표입니다. 12,000표, 13,000표 투입하는데 어떤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이은근 국힘당 후보가 9,870표 차이로 황운하 후보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12,678표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황운하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2024년도에도 이은근 후보가 8,272표의 격차로 박용갑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모두 다 이은근 국민의힘 후보가 무려 10,000표, 8,000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심하고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투표지를 12,000표, 13,000표 투입하니까 승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든지 간에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지 국민의힘 후보가 특별하게 유능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선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꿈을 깨라는 겁니다. 오세훈이가 꿈을 깨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죽었다 여러분들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는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전 대덕관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정용기 국힘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2024년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박경호 후보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당 후보에게 7,200표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지를 더해줬습니다. 2024년도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준 유령 사전투표지는 9,063표입니다. 뭐 7,000표, 9,000표 더해주는데 웬만해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4,165표 차이로 이겼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1,445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7,200표 2022년에 더해주고 2024년도에 9,063표 더해주니까 승부가 다 바뀌는 거죠. 누가 나오는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항상 표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물 받는 척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비해 가지고 2024년 총선이 훨씬 더 조작 규모가 큽니다. 아마 앞으로 선거가 완전히 무너지고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의 강도나 세기가 강해질 겁니다. 경기 용인병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일 후보, 국민의힘의 정충숙 후보, 2024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성찬 후보, 국민의힘의 고석 후보입니다. 2020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유령 사전투표지 매수는 14,365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한 거죠. 2024년도에는 18,448표를 투입한 겁니다. 14,000표와 18,000표를 더해줬는데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너무나 큰 표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조작 이전에 8,435표 차이로 이겼고 2024년도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17,592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근데 14,000표 더해주고 18,000표 더해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4년도 4월 10일에 경기 용인병에서 국민의힘의 고석 후보가 17,597표 차이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18,448표를 부성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승부를 조작해버린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가짜표를 더해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씨나 오세훈 씨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라도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탄핵을 해야 한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철수 씨와 오세훈 씨가 한마디로 싸가지가 전혀 없는 거죠. 책임감도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전 중구 사례, 대전 대덕구 사례, 경기 용인병 사례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선거 결과를 사전투표자 오지 않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해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 문제를 윤 대통령이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생명을 건 겁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21세기하고도 여러분들 한 25년이 지났는데 부정선거를 10년 동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세금으로 여러분 1조 예산을 쓰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 넘게 부정선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나라가 아닌 거죠. 남조선하고 북조선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부정선거 하는 게. 정신들 나간 인간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신문들이나 방송다 다 입 다물고 있는 거 나중에 죽을 고생을 하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 외쳤던 거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들도 아닌데 짐승들이지. 감사합니다.